네, 무쌍의 트레이딩 룸입니다. 진행을 맡은 이강무 대표입니다. 이 시간은요, 여러분들에게 알짜배기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또 기본적인 강의부터요,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 스스로 투자를 늘려갈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아주 기본적인 강의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갈 강의는요, 차트, 그리고 또 이 캔들 강의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제목은 양봉의 내용하고요. 음봉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본적인 강의이고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드린다면 오늘 내용은 딱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양봉은요, 사는 것이고요. 음봉은 파는 것입니다. 매수세는 양봉, 매도세는 음봉.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양봉과 음봉을 좀 봤을 때요, 시장에서 여러 이 차트의 흐름들을 보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양봉과 음봉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어제보다 주가가 올라서 어제보다 주가가 떨어져서의 기준이 아닙니다. 시초가 기준, 그러니까 아침보다 주식이 올랐느냐, 아침보다 주식이 떨어졌느냐의 기준으로 해서 오르면 양봉이고 내리면 음봉의 모습으로 띄어진다.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미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이야기를 드릴 것인데, 주식을 우리가 시세 차익을 위해서 주식을 매매를 합니다. 뭐 대부분 기업에 대한 성장을 위해서 투자한다기보다는 내가 투자해서 그 투자 이익금을 얻기 위해서 이 시세 차익을 보시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주식을 이제 사고 파고 봤을 때 어떤 포인트에서 주식을 바라봐야 되느냐? 자, 우리가 이제 양봉과 음봉을 볼 겁니다. 그런데 양봉을 많이 보겠지만 음봉에서, 그래서 이제 파는 것보다는 사는 것을 의심해서 보자.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봉과 음봉 아주 기본적인 강의이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부터 여러분들이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제가 캔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보통 이제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그래프에서 이와 같은 파란색과 빨간색을 보고 계시죠? 우리가 모양새만 본다라면은 이렇게 딱 큰 몸통에서 꼬챙이가 있는 촛불과 같은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캔들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빨간색을 띠게 되면은 양봉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파란색을 띠면은 음봉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매수세가 들어오면은 빨간색을 띠는 것이고요. 그리고 매도세가 나오게 되면은 파란색을 띠게 됩니다. 근데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어제보다 올랐느냐, 어제보다 떨어졌느냐의 기준이 아니라 아침보다 올랐느냐, 아침보다 떨어졌느냐 그 기준으로 보는 것인데요. 자, 시작하고 나서부터 해서 장중에 오르면서 마감했던 모습, 그리고 시작하면서 장중에 떨어지면서 마감했던 모습. 그래서 시작한 가격에 대한 시초가에 대한 위치 출발이 양봉과 음봉의 위치가 다릅니다. 양봉은요, 하단에서 시초가를 가지고요. 그리고 장이 끝나는 종가까지 몸통이 그려지고요. 그리고 음봉 같은 경우에는 시작한 가격에서 떨어지면서 장 끝에 파란색의 몸통을 그리고 마감을 합니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 시초가와 종가의 위치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에서 또 아래에서 보이는 이 막대는요, 오늘 장중에 가장 높이 올라왔다가 내려왔던 위치, 장중에 가장 높이 올랐다가 내려온 위치, 똑같이 고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하단에 있는 건 당연히 내려왔다가 회복한 자리, 내려왔다가 회복한 자리 저가를 표시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캔들 강의를 하게 되면요, 이처럼 시초가와 종가 위치, 고가 저가를 두고 시세를 논하게 되는데, 오늘은 일단은 뭐 주변에 대한 뉴스라든지 최근의 기록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다 제쳐두고 캔들에 대한 색깔로만 시장을 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매수고요, 이거는 매도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라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시장의 접근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군가가 팔아놓은 종목을 접근하시겠어요? 아니면 누군가가 살 때 같이 접근하시겠어요? 이게 오늘 강의의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런 관점으로 이제 다음 차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초가 기준으로 양봉과 음봉,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주가를 크게 늘려서 보게 되면요. 시초가와 종가 기준으로 양봉과 음봉에 대한 형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은 어제보다 올랐다고 해서 양봉이 아니고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시초가가 플러스 1.47 그리고 종가가 플러스 0.53입니다. 0.53입니다. 플러스에서 마감했지만은 음봉을 띄고 있어요. 근데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시초가가 1.47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0.53으로 끝나게 되면은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떨어진 만큼의 몸통이 생겨서 음봉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다음 자료 보시게 되면은 양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65에 끝났는데 사실 마이너스인데도 불구하고 빨간색 양봉으로 끝났습니다.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기록을 했을 때 아침에 마이너스 0.95 그러니까 0.95보다 0.65가 올라서 끝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양봉 오른 것만큼의 몸통이 생겼고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위에 막대기가 생긴 것 윗골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높은 가격이 플러스 0.26 그러니까 마이너스도 플러스 때까지 전환했었는데 사실 이 부분들을 모두 다 반납하면서 윗꼬리가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흐름들을 좀 보시면서요. 캔들에 대한 색깔 상당히 중요한데요. 파란색은 어제보다 올랐지만 파란색이 나오게 되면은 누군가는 팔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주가에서는 매도 대기자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고요. 어제보다 크게 빠졌지만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매수세의 힘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또한 주가를 또 다시 추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의 포인트, 오늘의 포인트 마감도 중요하지만은 주가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번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누군가가 팔아놓은 것을 보기보다는요, 누군가가 사는 시점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수세, 양봉을 많이 지켜보게 되는데요. 자, 왼쪽에 보시면은 시초가 출발하고 마감에 대한 위치가 이 정도의 크기로 마감을 했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시초가 출발하고 상당히 높은 가격대까지 오르면서 큰 양봉으로 끝났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정도의 주가 차트가 그려졌을 때는 단봉이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크게 올랐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크게 보이는 장대가 세워졌다라고 해서 장대 양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요. 두 캔들을 만약에 비교해 본다면은 왼쪽에 있는 것보다 오른쪽에 있는 이 양봉을 조금 더 강한 매수세를 보겠죠. 여기에 강한 매수세. 자, 보통은 매도와 매수의 주문이 오가는 상태에서 매도보다 올라가는, 그러니까 매수하고자 하는 주문이 더 강하게 연출될 때, 거래량이 많거나 혹은 거래 건수가 좀 더 많았을 때 양봉을 띄게 만들어지는데 이 크기보다는 이 크기가 좀 더 크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크기보다는 이 차트에서 강한 매수세가 확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난히 여러분들이 매수세를 확인할 때 장대 양봉의 매수세를 좀 더 의미 있게 보자 라고 보시면 이야기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보통 매수와 매도에 대한 크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은 이 여러 가지 호가에 대한 변동이라든지 거래 건수라든지 그리고 체결 강도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비교하면서 보셔야겠지만은 일단은 단편적으로 봤을 때 차트의 생김새만 봤을 때는 확실히 강한 매수세에 대한 점수를 더 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매도세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사실은 주식에 대한 관점을 봤을 때 매도했다라는 거는 누군가가 팔고 떠났다는 거는 사실은 그 주식에 어떠한 힘을 쌓아놓는 것이 아니죠. 힘을 빼놓는 겁니다. 매수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다음에 대한 목적을 쌓아놓기 위해서 매수세를 확인하는데 매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뭔가 다음을 위한 힘을 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매도세, 하락의 음봉이 크게 나온 종목들을 우리가 추적을 할까요? 아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매도가 되는 과정에서 종목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매도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매수세가 들어올 때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덜어낸 종목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올 때를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음봉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팔아내고 있는 것을 추적하기보다는 하락하고 난 다음에 다시 매수세가 들어올 때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매수세는 다르죠. 사실은 매수세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어제보다 그러니까 오늘이 강한 매수세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다음 매매가 기대될 때 이런 흐름들 때문에 장대 양봉을 추적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표현할 때 이런 관점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가 빨간색 캔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플러스를 예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만약에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시초가보다 크게 올랐지만 어제 종가보다 떨어진 상태로 마감된 종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크게 올랐지만은 마이너스 0.6에서 끝났다. 자, 이런 캔들 만약에 양봉이 연출됐다는 거는요, 마이너스로 깊게 빠졌을 때 마이너스 0.6까지 올렸다는 뜻입니다. 마감은 마이너스지만은 이만큼 크게 올렸다라는 거. 마이너스에서 양지로 끌어올렸다. 그만큼 강한 매수세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양봉은요, 플러스의 위치나 혹은 마이너스의 위치에 있었을 때에도 양쪽에서 모두 다 매수세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의미 있게 본다. 자, 그럼 반면에 매도세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안 보는 게 맞는 얘기죠. 자, 다음 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매도세가 끝나고 난 다음에 뭔가 응집력을 잃어버렸을 때, 덜어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는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물론 이제 뒷부분의 차트가 여기를 밟고 올라설지 혹은 주가가 하락할 때도 계단이 있는 것처럼 볼링공도 한번 빠졌다가 바닥에 딱 붙는 것이 아니죠. 한 번은 튕겼다가 내려오는 것처럼 이와 같은 차트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매도세를 응집력을 덜어냈는데 다시 들어왔다? 이거는 의미 있게 추적을 해봐야 된다. 만약에 반등에 대한 크기가 이 정도 수준이었다, 이 정도의 수준이었지만은 만약에 강한 매수세가 따라온다? 그러면은 상당히 의미 부여를 크게 해야겠죠. 자, 만약에 어제의 크기만큼의 매도세를 떠났는데 그 다음에 매수세가 들어왔다? 큰 매수세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해야 됩니다. 앞에서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오늘 강의 핵심이 왜 파는가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왜 사는가. 얘네들은 이 매수세는 왜 들어왔을까? 무슨 이유를 기대하고 혹은 다음에 어떤 흐름들을 예상하고 이와 같이 왜 샀는가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고 보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주가 차트를 보시다가도 큰 하락을 경험하고 나서 바로 연이어서 큰 매수세가 들어온다? 상당히 의미 있는 주가의 강한 반등세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사실은 이제 음봉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음봉에서 이제 가격이 떨어지니까 가격이 내려오니까 싸게 보이는 것 때문에 매수하는 접근하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팔고 떠나는 거는 같이 보는 것이 아니다. 매수를 보자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봉에서 우리가 또 챙겨볼 때가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도록 하죠. 이번 음봉은요, 옆에 있는 음봉과 좀 다릅니다. 크게 하락을 했지만은 아래 꼬리가 크게 달려있는 모습이에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시초가 대비해서 밀렸지만 장중의 저가 위치는 내려갔다 올라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내용 보시게 되면은 내려갔다 올라온 것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자, 주가의 위치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지 음봉이라는 것은 팔고 떠난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의심할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 하단에 만들어져 있는 아래 꼬리 같은 경우에는요, 잠재적으로 이 하단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느냐면은 우리가 큰 매도세 이후에 매수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 빨간색이 아닌 파란색이다? 하지만 아래 꼬리의 위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자, 반발 매수세에 대한 모습이 아래 꼬리가 만들어집니다. 어떤 차트든지 양봉의 차트에서 하단에 크게 내려왔다가 올라왔다, 반발 매수, 이 가격대에 대해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보통은요, 주가가 아래 꼬리가 생기는 과정은 어떻게 생겨나냐면은 물론 이제 일시적인 하락에 의해서 일시적인 호가에 이 공백이 생기면서 크게 떨어질 수도 있지만은 보편적인 생각을 가졌을 때 장중에 시장의 타임라인이 이렇게 진행됐을 때요, 어떤 호재를 기대하면서 움직임이 나왔다가 시장에서 악재를 만나서 떨어졌지만 하지만 주가 이 가격대에서의
기존에 있었던 뭐랄까 저점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형성된다라면은 반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음봉으로 만난 것을 끝으로 본다면 이 정도 반등에 대한 플러스까지 가지 못했지만은 반등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다. 여기서 음봉이 만들어지고 이만큼의 아랫꼬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떠난 것에 대해서는 보진 않지만 매수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 있게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아랫꼬리가 형성되는 과정이 장 후반에 매수세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의 매수에 대한 의심을 가져볼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형성되어 있는 아랫꼬리가 길게 달려있는 차트를 우리가 연상을 해본다면요, 이와 같은 그림으로 보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잠재적인 매수세.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아랫꼬리가 나타났다고 해서 이 매수세가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파란색의 매도세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변동되어서 이 라인대가 온다라면은 여전히 매도되기가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성되어 있는 몸통에 있는 가격대는 조심할 필요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하단에 대해서는 반발 매수세를 한번 확인했기 때문에 이 꼬리의 반등에 대한 길이가 큰 만큼 반등, 저가 매수 혹은 반발 매수력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아랫꼬리가 길면 길수록 반발 매수세를 의심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여기가 양봉이었다면 더 큰 의심을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갔겠지만은 음봉이었어도 이와 같은 긴 흐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적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매수에서 의심하고 추적하자라고 제가 정의를 했는데 앞에서 얘기드린 것처럼 음봉이 아니라 양봉에서 주가를 많이 보자.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우리가 심증하자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음봉이지만은 아랫꼬리가 만들어졌을 때는 보이지 않는 매수세를 보여준 것이다라고 의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양봉과 음봉을 통해서 간단하게 얘기 드렸지만은 쉽게 설명해서 매수세는 양봉, 매도세는 음봉. 하지만 매수와 매도의 이 흐름 안에서도 챙겨볼 수 있는 내용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주가 차트를 보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다양한 캔들을 두고 어떤 투자 심리가 병행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무쌤의 트레이딩 룸.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궁금해하실 내용들 아주 쉽고 재미있게 또 풀어주셨는데요. 저도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음봉과 양봉, 또 매수세와 매도세에 관련한 그런 팁들도 알려주셨는데요. 또 내일도 계속해서 무쌤의 트레이딩 룸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경 브리프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마 알찬 정보가 되었을 것 같은데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의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노란톡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에 세계경제TV 검색해 주시고요. 들어와 주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 유튜브에 세계경제TV 검색해 주셔서요. 알람과 또 좋아요, 구독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세경브리프 7월 25일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이강무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